네, 오늘은 이제 예비 고1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대부분 중3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지금부터 이번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입학할 때까지 8개월 정도의 시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고요. 네. 동호유라 같은 경우도 우리 설명회 자주 하고 있으니까 자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설명회 때마다 이 자료는 계속 보여드려요. 자료집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 이거는 입시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기존에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바뀐 내용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대입이에요. 2025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쭉 유지가 되고요. 자, 수능이 달라지는데 이 달라진 수능의 첫 해가 올해예요.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선택 과목을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택 과목의 유불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누적 데이터 자체가 모의고사 성적 3, 4, 6월 3달치밖에 없어요. 수능 치러보고요. 우리는 아직 지금 3년, 4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결과물 보면서 그 전까지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준비를 해 나가셔도 충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내신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혼재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회 같은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 두 차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대평가는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 숫자 등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중학교 때처럼 우리 아이가 90점 받았습니다. 그럼 A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절대평가고요. 자, 이게 혼재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중1 아이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지금 중3 친구들 다 폐지됩니다. 자기소개서 안 써요, 대입에서. 그리고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은요, 올해는 지금 대학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문항수 축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 지역의 대학교들은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다 폐지했어요. 몇몇 학교들, 경북대 같은 경우는 영농 창업인재 이 전형만 자소서를 쓰고요. 나머지는 자소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교사 추천서 올해 고3들부터 공식적으로 다 폐지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없어졌어요. 현재 고1 이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학생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학생부의 위력이 거의 절대적이 돼버린 거죠. 다른 자기소개서에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하실 때 학생부를 누가 잘 써줄까요? 어떤 학교가 더 잘 써줄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내신만 따기 좋은 학교라고 표현할게요. 내신만 따기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절대적인 내신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들은 많이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보는 게 이 달라지는 변화 모습이 될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입 부군 같은 경우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가 현재 중1 아이들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초6 친구들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일반고로 전환이 돼버려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6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용과는 많이 벗어났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서 내용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자료는요, 대입 4년 예고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 중3 2월 달에 이미 기본적인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기본적인 대입 정책이라 하면 이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발표된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 내용 보시다시피 2년 6개월 전에 대입 전형 기본사항, 즉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1 8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3 친구들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앞에 부분의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시 정시 비율,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은 고2 4월 달에 발표가 돼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인원에 관련된 내용은 다 고2 애들 거예요. 우리 애들 건 아직 고1도 발표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고1 애들 것도 발표가 안 됐어요. 수식 몇 프로래? 정시가 몇 프로래?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입 정책의 이러한 흐름, 큰 틀, 이 정도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고3 때 최종적인 수시 모집 요강, 이런 요강이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씩의 변화는 예상하시면서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서 준비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설명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자, 대입은요,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 크게 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 추가 모집은 뺄게요.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가 뭐냐면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고3 9월 달에. 고3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9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 게 수시입니다. 자, 수시 특징은 뭐냐면요. 수시 안에 세부적인 전형으로서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그 다음 논술, 특기자 실기 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한 대학교에,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한 대학교에 많게는 3개, 4개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형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게 해놨지만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2개, 3개까지 지원 가능하거든요. 자, 한 학교에도 여러 장 지원이 가능한 반면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진행이 되겠죠. 보통 저희가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수시에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시는요. 접수가 12월 말부터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전형이 진행되는 걸 정시라고 불러요. 정시는 거의 수능 위력이 절대적입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대학과 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모집이 안 되거든요. 한 학과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못 뽑아요. 한 대학교의 한 학과는 각 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군별로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되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군 혹은 나군. 그리고 비슷한 급의 대학들은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연고대가 항상 같이 몰려다녀요. 만약 서울대가 가군에 있잖아요. 연고대는 나군에 있어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가잖아요. 연고대는 가군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되게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수시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잖아요. 내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표현으로는 이것을 수시 납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수시 납치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냐면요. 수시 몇 장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죠? 6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시 원서를 씁니다. 주로 많이 들어본 대학에 쓰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상향 쓴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6장의 카드를 쓰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높은 대학 막 써요. 한 4장, 5장을. 그리고 한 장을 꼭 지도 사람인지라 불안해서 굉장히 낮은 집 근처의 대학을 하나 씁니다. 왜요? 6개 중에서 3개가 붙으면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 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꼭 집 근처에 가까운 대학을 하나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밑도 끝도 없이 상향 5개는 다 떨어지고요. 집 가까운데 이거 에이 다른 데 또 붙겠지 같이 가 이게 붙어버려요.
정시로는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합격을 해버리는 순간 정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래 버리는 현상을 수시 납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도 굉장히 전략이 필요해요. 최상위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능으로 정시에서 서강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시 원서를 쓸 때 서강대 이하의 대학을 쓰면 안 되겠죠. 수시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다 끝내버려야겠죠. 그래야지 납치를 안 당하잖아요. 애들이 불안해서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 같은 경우를 같이 보험으로 써놔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수능 이후에 논술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면접 보러 안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납치 안 당하려고 내 생각보다 수능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논술이나 면접 보러 안 가버려요. 납치 당할까 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수시, 정시, 모집 시기에 따른 구분들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틀은 여기와 같습니다. 자료집에도 넣어놨지만 현재 인원이 발표된 형태는요. 자, 고2 친구들 것까지 발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년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자, 올해는 34만 6천 명, 자, 내년에는 34만 9천 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자, 수시 정시 비율을 각각 정리해 놨는데 밑에 표를 봐주세요. 자, 올해 고3 친구들은 수시에서 75.7%를 선발을 합니다. 이것도 많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78%까지 증가합니다. 작년이 역대 최대라고 막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77%를 능가합니다. 대학은요, 수시를 선호해요. 우수한 애들을 뽑아 놓으려는 거죠. 선점해 놓으려는 거죠. 미리. 정시 인원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정시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30% 40%까지 는다 할지라도 10만 명 안짝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가기 쉬워요? 그런데 제발 우리 아이들 보면은 계속 자기는 정시파라고 우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정시파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안 쓰느냐? 여기를 봐주시면 돼요. 수능 지원자 중에서 수시 지원자 비율입니다. 자, 수능 원서 접수는요, 8, 9월 달에 해요.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도 같이 지원을 하겠죠. 수능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의 친구들 중에서 수시에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10% 미만이죠. 순수 정시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에이, 10%나 되잖아. 그냥 아예 수능 안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낮은 대학들 있잖아요. 수능 체제도 없고 막 이런 대학들. 그런 애들까지 감안했었을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1인당 지원 횟수입니다. 보통 아이들마다 평균 4.5회 이상. 4, 5장의 카드는 6장 중에서 6개를 다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3장, 4장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위권 친구들. 서울대는 1장밖에 못 쓰거든요. 고대도 2장, 맥시멈 2장, 연대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2장, 3장밖에 못 쓰는 거예요. 수시 원서를 쓸 때. 자, 이래서 이런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5장 혹은 6장 다 씁니다. 자, 수시 모집 6회 지원 가능,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6회에서도 특수목적대라는 대학들, 이게 뭐냐면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군사학교와 경찰대, 그 다음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한국정통문화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수대학들이 있거든요. 이 대학들은 플러스 대학교예요. 6장 쓰고 또 쓸 수 있어요.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연고 쓰고 나서 나머지는 카이스트나 이쪽으로 써요. 이런 것들도 플러스 대학이 될 거고요. 전문대도 6회 지원 횟수에 미포함됩니다. 그 다음, 자, 수시 모집의 합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가 없고요. 수시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해주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오늘 결과들 다 보여드릴 건데 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욕을 안 먹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확률이 2배, 3배까지 뛰어요. 합격 확률이.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수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수시 준비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 내용인데 수시는요 크게 3가지 전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자, 그런데 논술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논술은 지금 의미 없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부모님 생각하시는 그런 논술이 아니에요. 어떤 논제를 주고 서술하시오가 아니라 문제 푸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논술학원 언제 가던가요? 주변에서? 수능 끝나고 갑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논술 준비를 빨리 한다 할지라도 고2 겨울이요. 지금은 어떤 대학교를 갈지 만약 모든 대학교에 논술 전형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논술이 서울대 있나요? 없어요. 고대 없어요. 연대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있고 없고 차이도 있어요. 논술을 모든 대학에 다 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하러 지금부터 준비를 해요? 우선 패스. 그럼 남는 거 2개예요.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공통점은 뭐죠? 학생부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2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는 정량적인 평가, 즉 숫자 등급을 가지고 1.5등급과 1.7등급 누가 더 잘했어요? 1.5등급이 잘했어요. 그럼 얘가 합격하는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등급은. 우리 아이 9등급이다 되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등급은 무조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고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좋아라 해요. 왜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을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차적으로 걸러진 친구들이잖아요, 한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엄청난 경쟁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요. 면접도 치르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나는 그럼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나는 논술로 갈 거야. 지금부터 결정하지 마세요. 최종 결정은 고3 원서를 쓸 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결정하셔도 준비하는데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종합과 논술 생각 안 하면 교과 만약에 한번 무너지면요. 다른 거 만약 안 되잖아요.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학종으로만 갈 거야. 어디 갈 건데 학종으로만 가요? 아직 대학교 목표 정하지도 않고. 난 논술 준비해야지. 걔는 뭐 서울대 안 가겠다는 뜻이죠. 고대도 안 가겠다는 뜻이죠. 왜 자기 스스로 자꾸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죠? 고3 1학기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찾아주는 게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아닐까요? 그럼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학생부잖아요.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교과 활동, 부모님 상상하시는 비교과 활동 다 죽었어요. 이제 하지 말래요. 봉사도 하지 말래요. 그럼 뭐만 남느냐? 수업만 남아요. 자, 그러면서 내신 성적 관리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결국. 결국 성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내신 성적 관리가 필요하겠죠?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등수입니다. 왜요? 여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니까. 막 최상위권 고등학교 막 애들 시험 쳐서 가는 그런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평균 점수가 3, 40점대가 나와요. 점수 아예 죽여버려요, 애들. 문제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좌절해서 와요. 1학년 때는. 자기 혼자 망한 줄 알거든요. 다 같이 망한 것을 확인한 뒤에는 괜찮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 학교 친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걔네들의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정말 좋아요. 이해 가시죠? 어차피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 등급만 반영되거든요. 두 번째, 등급은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설명회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괜찮은데 예전에 막 그러신 분들 계셨어요. 전 과목 평균을 가지고 등급 낸다. 막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평균 성적 필요 없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기별로 등급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학이라는 교과 안에 공통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수1, 수2,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각 과목마다 등급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1점 몇 등급 이런 뭐 3점 몇 등급 이런 건 뭐냐? 고3 1학기 때까지 배웠던 숫자 등급들 과목들 다 합쳐서 평균된 거예요. 단순 평균. 단순 평균은 또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계산식 자체도. 설마 대학교에서 그걸 완전히 깨끗하게 오픈하진 않겠죠. 그게 자기 대학교 위치가 나오는데. 되게 복잡해요. 계산식. 그래서 부모님들도 차라리 프로그램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요? 고3 1학기 마치고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라고만 하세요. 당연히 3등급보다는 2등급이 좋겠죠.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좋고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애들 고3 1학기 때까지요. 한 서너 번 고비 올 거예요. 아니 당장 내년 1학기 중간고사 치고 집에 오면 그런다니까요. 엄마 나 왠지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보셔야죠. 그게 내신 성적 관리인 거예요. 두 번째, 학생부 관리.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전공 적합성에 얽매이지 마세요. 대학에 가는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애들이 자꾸 취업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학과에 가는 친구가 이미 물리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 고등학생이 해봤자 뭘 하겠어요.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 건데.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정도를 보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업 역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너희 대학교, 너희 학과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의대에 가고 싶어요. 무슨 과목 제일 잘해야 되죠? 의대. 전과목이죠. 수학과학 당연히 잘해야지 교수님 설명을 알아먹겠죠. 책은 뭐예요? 원서예요. 원서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과목이. 거기다가 또 뭐 하죠? 한국말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대 가기 힘든 거예요.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럼 영문과 가는 친구들은요? 영어만 잘하면 되나요? 국어, 영어, 사회 이런 전반적인 배경식도 많아야 되고. 너무 전광적합상에 사로잡히면 그거예요. 나는 화학이 좋아서 화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화학과만 있나요? 화학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화학과도 있을 거고 신소재공학과도 있을 것이고 화학에서 파생되는 그 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고분자공학과를 갈 거야. 그런데 이 대학교에 고분자공학과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계열 적합성으로 넓게 봐주세요. 또 하나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폐지됩니다. 그럼 뭐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자기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들 생각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거면 다 잘 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의 모의고사를 잘 안 봐요. 많이들 피곤하시대요. 주무세요. 보통 점심 먹고 나서부터 많이들 주무세요. 국어, 수학 보고 나서 이제 영어 칠 때 좀 졸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수학부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탐구는 아예 안 보기도 하고 애들 많이 그래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모의고사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아침 8시 40분부터 딱 앉아가지고 오후까지 딱 진짜 하루 종일 자기가 모의고사 제대로 치고 나면요. 완전 죽어요. 그 다음날까지. 피곤해서. 진짜 집중해서 시험 치는 거잖아요.
수능 때 그렇게 쳐야 되거든요. 언제 연습할 건데요? 수능 당일날 가가지고 수능 당일날 아침은 아마 자기 19년 인생 중에 최악의 컨디션일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문제 풀다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수능 이틀 나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1 3월 달부터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고1, 고2, 3, 6, 9, 11. 4번씩 치고요. 고3 올라가잖아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전까지 6번을 봐요. 모의사를. 계속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능날 가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애들 그냥 완전 퍼질러져 있어요? 피곤하시대요. 아프대요. 그럼 수능날 안 아플 것 같아요? 1교시 국어 치는데 갑자기 배탈 났대요. 수능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모의고사 꾸준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와요. 애들 모의고사 치는 것까지만 아시고 성적표는 언제쯤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애들이 말 안 하거든요. 3주 뒤에 나옵니다. 저번에 6월 달에 친 모의고사가 저번 주 23일 날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아직 집에서 이야기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아이가 안 가져오면 학교 측에 연락하세요. 네. 자, 그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분위를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백분위는 뭐냐? 성적표에 점수 나오고 표준 점수 나오고 백분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보다도 백분위만 봐주세요. 백분위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내 밑에 있는 애들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백분위가 96이 나왔어요. 그럼 100에서 96 빼보세요. 4 나오죠. 상이 4%인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죠. 그렇게 백분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성적은요. 자신의 정시 기준선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저희가 컨설팅 진행할 때도 이렇게 진행을 해요. 애들 성적표 가져오잖아요. 그럼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네가 지금 현재 이 점수를 가지고 무슨 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라인을 잡아요. 어차피 위치를 가지고 잡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혀요, 이게. 그래서 대략 지금 이 성적으로는 너 여기에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수시 지원 전략을 준비하기 편하겠죠. 이거는 수시 원서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잡고 나서 수시 준비는 그 이상의 대학에 쓰는 거예요. 왜요? 다 떨어져도 정시 여긴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성적으로 딱 봤을 때 영남대를 갈 수 있대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자, 정시에서 영남대 기준선 잡아놓고 나면요. 수시 준비는요. 경북대? 이게 목표 대학이 되겠죠. 왜요? 정시에 영남대 갈 수 있으니까. 경북대 혹은 경북대랑 점수대가 비슷한 건대, 홍대까지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고요. 혹은 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만약에 영남대 갈 수 있는 친구라면은 경북대 한 3장 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나머지 3장은요. 미친 척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중경을 씁니다. 중앙대 경희대가 참 이름 잘 지어놨거든요.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네오 르네상스. 왠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중앙대, 죄송합니다. 경희대가 네오 르네상스, 중앙대가 다빈치형 인재. 애들이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한 장 그래도 남아요. 한번 써볼까? 막 성대 쓰고 떨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만약에 그런데 이 정시 기준선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북대를 잡아놨어요. 정시로 경북대를 갈 수 있대요. 그럼 수시 원서는 어디 있을까요? 중경? 중경도 안 가려고 할걸요? 서성? 연고까지? 그러니까 내 정시 기준선을 높이는 데 따라서 그 준비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입니다. 추가로 우리 지역에서는 뭐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눈높이요. 이 눈높이가 뭐냐면요. 부모님 생각하시는 대학교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아드님이세요? 따님. 아이가 자,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 쪽의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합격하면 어디 보내실 거예요? 연고대랑 경북대랑 붙었어요. 연고대. 그러니까 그 선이 점점 서성이랑 서강대 성균관대랑 경북대. 서강대.
거기까지는 보내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자 마지막 라인 건동, 홍,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숙대랑 경북대랑. 아니 경북대 보내세요. 아, 전부 다 그러세요. 이거는. 특히 여학생들은 그러세요. 아버님하고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서울, 이게 눈높이라는 게 서울 쪽 어디까지 보낼까? 지금에 뭐 생각하시면은 에이 그래도 서울 쪽 가면 보내줘야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북대가 낮은 대학이 아니거든요. 경북대랑 점수대가 비슷한 게 이 라인이에요. 건동, 홍수 이 라인. 그러면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하십니다. 이 지거국 대학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지거국 대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이 대학들은요 세요. 왜요? 지역에서 좀 한다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이거 한 장은 쓰고 움직여요.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쓰실걸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서울대 쓰는 친구도 아니다. 서울대 쓰는 친구는 안 써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 기준선이 높아진 거잖아요. 정시 기준선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굳이 경북대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시 기준선이 경북대 이 라인 잡힌 친구들은 경북대 한 장 써놓고 나서 5장은 서울 쪽 상향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경북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권이 됐습니다. 경북대를 기준으로 놓고 한 장 쓰고 5장은 연고, 서성 여기까지 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상위권입니다. 그러면 기준 목표 어디예요? 경북대가 되는 거예요. 영남대 기준으로 해놓고 나서 경북대 3장 다 밀어 넣을 거예요. 원서 쓸 때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 기준선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오지? 이게 돼요. 그런데 그냥 썼대요. 되게 해맑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이 정시 기준선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모의고사 성적이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한 번으로 안 잡아요. 누적치가 있을 거잖아요. 고1 때부터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위치를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 네, 수시 준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 성적. 자,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이제 미리 일찍 오신 어머니한테 여쭤봤었는데, 한 학기의 성적은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비율이 다 나와 있고요. 또한 연초에 학교 측에서 배부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해요. 과목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의 시험이 있고요. 수행평가는 학교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 정도의 비율이 나타납니다. 중간고사, 이거는 제가 자료집에 안 넣어드린 이유가 그냥 예시니까. 어떤 학교는 지필고사 20, 2차 지필 30, 수행평가 50인 학교도 봤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게 과목마다 달라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느냐? 계산을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 기말고사 100 이렇게 맞아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생각에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하면 90점이니까 A.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80점 받았습니다. 30%인 과목이라면 80점 받은 게 아니죠. 24점 획득한 거예요. 아이가 100점 받았습니다. 30점 획득한 거예요. 그럼 지필고사에서 이미 원점수 54점 획득했죠. 수행평가 40%인데 우리 아이가 90점 받았대요. 그럼 36점 획득한 거죠. 학기 말에 이 3개의 점수를 다 더해요. 그럼 이 한 학기에 원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원점수 90점 나왔죠? 자, 중학교 90점 맞으면 뭐예요? A주죠.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똑같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걸 줄을 세워요. 이 아이가 90점입니다. 줄을 쫙 세워서 너가 4등 안에 들어가면은 1등급을 줘요. 100명 중에 4등 안에. 이해 가세요?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을 주고요. 12등부터 23등까지는 3등급을 주고요.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점수가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죠. 애들 동점자가 많잖아요. 만약에 100명인 학교에서 100점이 5명이 나왔어요. 어떤 문제 생길 것 같으세요? 다 1등급 아니에요. 다 2등급이에요. 내신 등급은 중간 석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래 등급을 줘요. 그래서 아까 내신 따기 빡빡한 그런 공부 빡세게 시키는 학교들에서 문제를 완전히 어렵게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내버리면요. 100명 다 맞잖아요. 전원 다 9등급일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신 등급,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진짜 세상에 제일 억울한 친구가 누구죠? 100명 중에 5등이요. 5등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성적표에. 그냥 2등급만 찍혀 있어요. 오, 진짜, 네. 어디 가서 우기지도 못하겠고. 자,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숫자 등급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반면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중학교의 내신 성적 받는 성취평가제 형태가 될 거고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는 숫자 등급 안 나와요. A, B, C로만 나옵니다. 어디 가서 막 우리 아이가 뭐 체육을 너무 못해서 체육이 5등급이 나왔어요. 다 뻥이에요. 체육은 5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A, B, C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등급이 나옵니다. 절대평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점수가.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절대평가도 억울한 애가 있어요. 수능 영어 89점짜리요. 어디 가서 우기지도 못해요. 89점으로 2등급 받았어요. 말도 못해요. 점수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영어 91점 받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영어는 다 맞은 것 같아 라고 할 거예요. 뭐 누가 할 거예요? 학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수. 오로지 등수 싸움이구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치고 집에 왔어요.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년 4월달, 5월달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년 5월달입니다. 내년 5월달에 첫 번째 중간고사 치고 딱 첫날 집에 왔어요. 망했죠. 망했다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나보다 잘 봤을 것 같은 애들의 이름을 적어봐요. 그래서 몇 등이니까 나는 망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짓을 모든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학기 말까지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등급은 학기 말이 돼야지 알 수가 있는데 시험 한번 봐가지고 몇 등급이야? 몰라요. 이해 가세요? 기말고사하고 수행평가, 중간고사 못 봤다고 생각이 들면 기말고사 잘 보고 수행평가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제끼라고 하세요. 나중에 5등으로 2등급 받지 말고 12등으로 3등급 받지 말고 결국 학기 말까지 수행하고 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놓고 나서 그 뒤에 등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제발 부모님 옆에서 계속 내신 좀 챙기라고 좀 해주세요. 본인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내신보다는 정시로 대학 갈래, 수능으로 대학 갈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요? 3년 뒤는 왠지 로또가 터질 것 같거든요. 수능도 객관식이잖아요. 왠지 3년 뒤에는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헛된 망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신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통과목이라 불러요. 1학년 때 모든 고등학교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탐구 실험은 가로쳐두시고요. 이거는 과학탐구 실험은 절대평가로 등급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와요. 다시 국어, 영어, 공통수학이라 불리는 겁니다.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그러면 숫자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수. 자, 그 다음 우리 아이가 고1 지금 이미 고1 애들이 이미 했어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목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선택지를 나눠주거든요. 보통 언제 선택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수요조사를 한 뒤에 1학년 2학기 때 최종 선택을 해요. 자, 이 과목들 중에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태에서 산출을 하는데 일반 선택이라고 불리는 이 과목들 같은 경우는 자, 체육 이하로 예체능 빼고요. 생활교양도 빼고요. 탐구까지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지만 자, 얘네들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체능 아닙니다. 자, 기술과정 정보는 숫자 등급 나와요. 제2외국어도 숫자 등급 나와요. 자, 교양 과목은 P 나올 거예요. 패스. 얘네들은 숫자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예체능 관리 A만 맞으면 되겠죠. 기간은요? 기간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게 낫겠죠. 왜요?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집 근처의 대학들에서는 안 보겠지만 이 과목들을 반영 안 할 거예요. 집 근처에 가까운 대학들은. 하지만 많이 들어오시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내신 상출할 때. 자, 그 다음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요.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었을 때 자,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평가는요. A, B, C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하도 있고요. 그 다음 과학, 탐구 2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자, 학생부에는 이렇게 산출이 딱 정리가 돼요. 중학교 학생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집에 가셔서 중학교 학생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표차 나오고 성취도, 수강자 수 나오고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단위수가 들어갑니다. 단위수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는지예요. 우리 아이 시간표 보시면 우리가 영수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단위수가 높아서 그래요. 그럼 단위수가 높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곱해요. 이수 단위를 반영한다고 그래서 이수 단위를 곱해버려요. 그럼 단위수가 큰 과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 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표차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취도 큰 의미 없어요. 등급이에요. 보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자, 그런데 밑에 진로 선택 과목은요. 자, 똑같아요. 자, 뭐가 없어요? 표준편차 없습니다. 이 표준편차 없으면 이것을 계산을 못 해요, 이제. 이 아이가 몇 등 정도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표준편차 제공 안 하죠. 자, 그리고 숫자 등급 대신에 A, B, C 몇 프로 있는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선 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체크해 주세요. 얘는 등급만 보자. 얘는 성취도만 보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자, 이번에는요. 이건 자료집에 없어요. 그냥 앞에 봐주세요. 제가 자료집에 안 넣어드린 이유가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자, 교과목 선택 희망서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요. 언어와 매체, 수투, 미적분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그럼 여기서 뭘 골라야 되죠? 자, 제가 만약에 이과를 가고 싶어요. 이과를 갈 거면 미적분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수능에서 기하도 돼요. 기하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수투를 선택해 놓고 기하를 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자, 혹은 지금 여기는 사회 5과목, 과학 4과목 중에서 3개를 고르래요. 그럼 나 이과 갈 거야. 어때요? 과학 3개 하실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학 3개 해도 되잖아요. 나 이과 갈 거니까. 그런데 과학 2개, 사탐 하나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요? 대학마다 내신 반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사회과목 성적이 안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지금 막 전략 세우는 거예요. 머리 막.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목을 선택할 때는요. 학생 숫자요. 숫자 등급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난 물리학이 정말 좋아. 그래서 물리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30명밖에 안 한대요. 1등급 받으려면 1등 해야 돼요. 어머니 여학생이라고 그러셨죠? 또 여학생 계세요? 어머니밖에 안 계시나? 네. 문과예요, 이과예요? 아니, 어디 갈 거예요? 이과
그럼 공학 보내세요. 제일 좋아요, 그게. 여학생, 자연계열 여학생이 여고를 간다? 이과 선택 과목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신 따기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공학을 가잖아요. 좋은 남자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 남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고 가야죠. 피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문의를 하실 때 남학생이 문의하시면 김천고 추천해드리고요. 여학생 문의하시면 포철고 추천해드려요. 포철이요. 포항조철. 네, 거긴 공학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괜히 남자애가 공학 가가지고 네, 좋은 친구로 남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머리에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하실 때 대학 진학의 목적을 꼭 생각해 주세요. 대학에 왜 가죠? 공부하러 갑니다.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한다는 것은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망 계열이 있어요. 혹시 희망 계열 뭐예요, 아이?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그러면 그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이가 희망하는 계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막 그게 뭐 인생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거나 한번 찾아 골라보라고 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대학교에도. 그 학과에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과정을 보시면서 교육과정 똑같아요. 1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고 2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고 3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고 이해 가시죠? 그걸 한번 쭉 살펴보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가 대략 보여질 거예요. 이해 가세요? 컴퓨터공학과를 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과목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정부 1등이 아주 전공 적합성인가요? 아니잖아요. 컴퓨터 쪽, 공학 쪽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던가 과학적인 알고리즘 쪽 들어갈 거면은 이것저것 찾아봐야겠죠. 그럼 그 과목들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과목을 선택할 때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대학 진학 이후에 무슨 과목 공부하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물리학과에 진학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선택을 안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교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언론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못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물리학 선택 안 한 친구 손들었더니 거의 대다수래요. 근데 물리학 1까지는 배우는데 물리학 2요. 물리학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 따서 이렇게 쉽게 오려고 과목들을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공 적합성을 생각하셨을 때 희망 계열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을 검색해 보라고 해주세요. 그럼 무슨 과목을 배울지. 자, 생물 쪽을 좋아해요. 생명공학과를 가야지. 생명공학과를 갔을 때 무슨 과목 배워야 돼요? 생명만 잘하면 되나요? 화학도 해야 되고 지구과학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됩니다. 수학도 잘해야 되겠고. 국어 영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연결돼요. 그렇게 해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 과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13개, 14개 정도 봤거든요. 교육부, 대구광역시 교육청, 뭐 여기 어디야? 네, 대학교에서 발간한 것들. 이건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또 나왔던데. 네, 충남교육청. 하여튼 뭐 교육청과 대학의 과목 소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과목, 자, 우리가 과목의 제목만 알잖아요. 이름만 알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께서 속에서 한두 권 좀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선택을 할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알고 목차라도 좀 보고. 생명공학이 10대, 그래서 생명과학이 10대, 그래서 생명과학 선택을 했어요. 애들 다 유전 파트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러고 있어요. 동아시아사. 왠지 한국사 잘하고 일본사, 중국사만 하면 될 것 같죠? 의외의 복병은 베트남사가 나옵니다. 발음도 안 돼요. 뚱광칭, 뭐, 아무튼 막, 왕조 이름도 이상해가지고요.
무슨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은 바쁘니까 부모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고요. 저희 밴드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무슨 과목 선택하면 좋느냐 계속 물어보셔서, 이거는 제가 제목을 만들 때도 항상 이렇게 해놔요. 권장 선택 과목이라고. 필수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의학계를 가고 싶다. 그럼 이런 과목들. 자, 그 다음 건축 환경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보시라고. 자,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게 뭐냐면요. 이거 들으라며. 이렇게 하라며. 권장이에요, 그냥. 필수 이수,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진짜 그러신 분도 많으셨어요. 설명해 듣고, 야, 우리 학교는 이게 개설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권장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열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과목 배우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를 검색해 보셔도 좋겠고, 혹은 관심 있는 이 주변의 고등학교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교 알림이 5월 달에 공지 올라오는 게 이런 이제 성적 같은 것들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고등학교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알림을 통해서 이런 평가 계획을 다 확인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평가 계획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 학교는 지필고사 어떻게 치고 수행평가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나왔죠. 이 아래 학교 같은 경우는 시기와 문항까지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 문항까지. 충분히 다 준비하고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이게 관리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학교 측에서 미리 연초에 다 공지를 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난 몰랐어 라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남학생들이요. 여학생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 잘 챙겨요, 지 거. 남자들은 정말 죽겠어요. 학교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도 몰라, 자기는 모른대요. 선생님 말 안 했대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 탓입니다. 꼭 확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연초에 다 공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내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 딱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받았어요. 각 대학교에서는 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 좀 봐주시면요. 대학마다 우선 달라요. 진짜 복잡해요. 서울대는 아예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교과 계산식이 없고요.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아예 지네가 공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7월 달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그냥 산출해 주겠대요. 우리 계산 이거 잘 못해요. 저도 일일이 계산 못해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는 이런 거 반영 안 하는 거 그냥 알려준 거예요. 대학마다 지금 보세요.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한 과목씩 이수를 해야 되겠고, 이 과목들은 자, 석차 등급을 반영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연대는 높은 학교죠? 그래서 문이과 상관없이 사회과학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연대 갈 거면 기가 안 해도 되네요. 한문 제2외국어 안 들어갔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해서 그 성적을 반영하겠다잖아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기가 안 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또 계산식이 A, B로 나눠서 A 같은 경우는 국수, 영, 사, 과 100점으로 들어가고요. 반영 과목 B, 여기는 이제 높은 대학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기가, 정보, 제휴, 한문이 감점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네. 자, 이렇게 반영하겠대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계산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입력하려고요, 그냥. 그런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복잡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반영 점수 보실래요? 1등급 받았습니다. 그 과목 100점 준대요. 2등급 받았어요. 95점 준대요. 와, 5점 차이 나죠. 엄청난 차이다? 아니에요. 2등급, 3등급 차이 몇 점 차이?
7.5점 차이죠. 근데 3등급, 4등급 차이 보세요. 갑자기 확 벌어지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급간 차이가 나오잖아요. 급간 차이가 커지는 구간이 나오면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 쓰지 마 이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3등급까지는 그래도 비벼볼만 하다는 거죠. 단 모든 과목 퍼펙트하게 3등급이 나오면 곤란하겠지만 한두 과목 정도 3등급이 있었을 때 1등급의 비율이 훨씬 많은데 3등급이 한두 과목 정도 있었을 때 다른 걸로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거죠. 한 과목 3등급 나왔다. 난 인생 망했네. 못 가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 퍼펙트하게 3등급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연대만 그렇잖아. 아니요. 지금 성대 거거든요. 성대도 마찬가지 1등급 몇 점? 100점. 2등급 98점. 2점 차이 나죠. 2등급 3등급 차이 3점 차이 나죠. 그런데 갑자기 3, 4등급 차이 몇 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쓰지 말라는 뜻. 3등급까지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 1등급하고 5점 차이 나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전 과목 퍼펙트하게 3등급 나오지는 않아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많아요. 그럼 성대 쓸까요? 잘 안 써요. 1등급 많은 성대 왜 써요? 스카이 안에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1, 2등급 차이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셨을 때 제가 주요 대학들과 국승세단까지 이 라인까지는 한번 쫙 정의를 해봤어요. 교과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강대 따로 없고요. 지금 숙대도 지금 따로 계산식 안 나와서 이 두 개 학교 빼고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갑자기 급간 차이가 확 벌어지는 구간은 다 4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우리 숙대 라인까지는 상위권 대학이다 라고 봤을 때 국승세단 라인 보실래요? 1등급, 2등급 차이 1점이에요. 왜요? 설마 1등급 안 써요, 여기. 1점 차이 나죠? 안 써요. 얘네들이 주로 쓰겠죠. 얘네들. 그런데 갑자기 어디가 벌어져요? 6등급 이하는 쓰지 말라는 뜻이죠. 한 과목이라도 6등급 이하 나오면 20점 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노는 거예요. 여기 지원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쪽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겠죠. 한두 과목이 여기 들어가더라도 이게 높아야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대략적으로나마 그 대학교의 위치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랑 뭐랑 입시 결과랑 같이 보시면은.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마음을 비우세요. 우리 아이 고3 1학기 때까지 40과목 중에서 25과목 정도가 숫자 등급이 나올 거예요. 한 25과목에서 30과목 정도가 숫자 등급이 나올 건데 다 1등급 안 나와요. 마음 비우세요. 두 번째, 한두 과목 삐끗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고3 1학기 때까지 최대한 1등급에 2등급에 좋은 등급의 숫자를 더 많이 확보를 해두세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수시 모집 요강이기 때문에 고3 4월 달이 돼서야지 확정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세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2 때 발표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전형 계획을 할 때 발표하기도 하는데 확정은 고3 때 돼요. 그때까지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해 가시죠? 제발요. 오늘의 이 마음 변치 마세요. 자, 이번엔 학생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 기본사항과 교과, 비교과, 행특. 간단히 말씀드려서 크게 4가지예요. 인적 학적사항 큰 의미 없겠죠. 행특은 어차피 담임선생님 써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비교과와 교과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을까요? 당연히 교과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당시 자꾸 막 비교과, 자동봉진 막 이러면서 막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대학들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젠 아예 다 막혔어요. 비교과 비중 확실히 줄었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학생부부터 볼까요?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보시면 2학년 때 것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중학교 학생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유학기 활동이 고등학교는 없죠? 고등학교는 대신 자격증이 들어갔는데 대입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학생부를 보시면서 고등학교 학생부를 준비를 한번 시켜보세요. 특히나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자유학기제라서 다 필수 기재예요.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써주셨을 거예요. 단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세 특기, 교과서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필수 기재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써주셔야 돼요. 두 가지죠. 500제를 다 써주실 건가? 두 번째는 복사하기가 아닐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는 4, 5등급 나와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4, 5등급이 나왔습니다. 세 특을 이쁘게 써주실까요? 쓰고 싶어도 쓸 말이 없을걸요?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네. 두 번째,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1, 2등급 때 잘하는 친구예요. 선생님께서 잘 써주시고 싶은데 확인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세 특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마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100% 기재해 주시는 분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애들한테 초안을 다 받아요. 학교마다 양식지도 있고 과목마다 다 있어요. 선생님들도 잘 써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야 써주시잖아요. 잘 써주고 싶어요. 그런데 의대에 갈 거예요? 아까 어머님, 네, 컴퓨터공학. 이 친구 컴퓨터공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 선생님은 몰라요. 담임 선생님께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 다 아실까요?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안을 받기도 해요. 거기에 맞춰 써주시려고. 애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지 제가 도와주죠. 두 번째,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런데 정말 묵묵히 조용히 공부만 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달라지는 학생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부터 바뀌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교과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과목당 500자입니다. 그런데 자, 과목당 500자씩인데요. 40과목 정도 배운다고 그랬어요. 40과목의 선생님들께서 500자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2만 글자예요.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수업 시간에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요, 1학년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다 읽어보시잖아요. 애 수업 태도 다 보여요. 다 털려요, 정말.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 기재하지 않습니다.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재 발명교육 받아봤자 오히려 글자 수 낭비인 거예요. 수업에만 집중하세요. 자신의 학업 역량을 어필하세요. 나 잘한다, 잘난 척 하지 마시고요. 내 학업 역량. 이게 뭐냐면요. 막 어려운 책을 읽거나 지가 막 엄청난 주제를 바탕으로 막 연구를 했대요. 뭐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가 뭐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관심 있게 보면서 자료를 찾아봤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친구들과 토론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뭔가를 막 위인전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믿어요, 어차피. 두 번째, 행특. 이건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왜요? 고3 담임선생님은 안 써주세요. 1학기 말에 우리가 점수 제출하니까. 연말에 쓰는 거죠.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 중심인데 요즘 학교 행사 잘 안 써요. 자기 반에서 친구들과 뭐 아침마다 독서 토론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들어 자기 학업 역량을 되게 어필하더라고요. 반장 안 해도 돼요. 전국의 학생회장 출신만 1,700명이에요.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리더십 보여주기 위해서 수행평가 조장도 리더십이에요. 앞서서 나를 따라라만 리더십 아닙니다. 자율활동에서 어떤 모습 보일 것인지 한번 고민하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동아리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컴퓨터니까 컴퓨터 관련 동아리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알고리즘 동아리도 괜찮고 수학 동아리도 괜찮고. 왜요? 내가 지금 취업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관심 분야를 보여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학교에서 활발한 동아리요. 대부분 우리 의티 준비하는 친구들이 무슨 동아리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의치 준비한대요. 영자신문사 많이 가요.
자기 영어 능력 보여주죠. 기사 작성할 때 자기 관심 분야 기사를 쓸 수 있죠. 영자신문서 못 들어가잖아요. 독서 토론 빠져요. 왜요? 토론 주제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요. 관련된 책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역량 강조하는 겁니다. 자, 자율동아리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하실 필요 없겠죠? 하지 마세요. 엄마 나 동아리 만들래? 만들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세요. 청소년 단체 활동 하지 말라고 하세요. 소논문 기재 금지입니다. 어차피 소논문은 기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보고서로 작성하면 된다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교내 동아리 위주로 활동하시면 되겠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입니다. 우리도 미기재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입니다. 실적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공부하세요. 그냥 학교만 잘 나가시면 돼요. 학교 잘 나가시면 시간 다 잘 채워져요. 만약에 1년에 한 서너 시간 부족하면 피 뽑으시면 돼요. 헌혈하면 시간 주거든요. 그냥 공부하세요. 개인 봉사 하지 마시고. 진로활동 장래희망 희망사회 쓰는 건데 대외 미반영입니다. 대신 진로활동 이제 700자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영되는 게 500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로에 관련된 친구들과 토론 발표를 하거나 혹은 관련된 독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전공 적합성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수상 경력 반영하지 않겠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하세요, 그냥. 뭐 대고 나마려고 그냥 공부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학생부에 다른 항목에도 대회라는 말 못 쓰게 해놨어요. 보통은 수상 경력 상을 타지 않더라도 세특에 쓰고 막 했었거든요. 교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회라는 말 기재하지 말래요. 이해 가시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독서. 지금 현재는 도서명과 저자만 기재를 하거든요. 반영하지 않겠대요. 그럼 책도 안 읽어도 되네? 이거 아니에요. 왜요? 세특에 쓰는 거예요, 독서를. 세특에 각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각 과목별로 한 권씩 다, 최소한 한 권 이상씩 다 집어넣으세요. 지금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특에도 지금도 많이 쓰거든요, 애들. 그럼 40과목이죠. 그러면 40권이에요. 최소. 추가로 뭐예요? 1년에 한 10대 권씩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솔직히. 고3 때까지 보면 진짜 애들 학생부에 책 한 8, 90권, 한 100권 가까이 돼요. 찾아보면. 다 뻥이잖아요. 대학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면접 보잖아요. 다 틀려버려요. 제목만 멋있는 책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명과 저자 쓰라고 해놨더니 읽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쓰라고요. 그래서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세특에 활용을 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비교과라고 불렸던 것들 어때요? 다 하지 말래요. 뭐만 하래요? 수업만 열심히 참여하래요. 수행평가 주제 잘 잡고요. 발표 잘 하고요. 자료 정리 조사 잘 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자, 이게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고요.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수업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내용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좋은 학교는 수업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겠죠.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이건 도움 되라고 지금 팁 드리는 거예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어때요? 수업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3분의 2는 주무실걸요? 토론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이에요. 1등은 막 독보적인 전교 1등이에요. 누구랑 토론을 하죠? 주제 선정 어떻게 하고 발표 어떻게 하고 조원 구성 어떻게 하고 나 혼자 다 해야 될걸요? 우리 나랑 같은 조하는 애는 로또 당첨된 거예요. 애들 안 해요. 왜 면접이 그렇게 많이 치를까요? 대입에서? 특목자사고 수업은 다 애들 말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대다수가 어때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좋은 학교는 나를 잘 챙겨주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가 정말 잘 챙겨줄까? 되게 유불리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내신 따기 빡빡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학교 가는 게 분위기가 더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 그냥 난 집 근처에서 편하게
부모님과 오래오래 살 거야. 통학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셔서 한 3, 4등급 때만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시라면 네,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인원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나다 순입니다. 좋은 학교 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보여드렸더니 오해하시더라고요. 왜 여기 있냐고. 네. 자, 뭘 보시면 되느냐. 우선 수시 정시 비율 보세요. 경북대는 지구국 대학으로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시 정시 비율 어때요? 7대 3 정도 나왔죠. 30% 가까이. 그런데 이 30%도 대다수 뭐냐면은 경북대에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가 다 있어요. 의치, 약수는 정시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30%까지 올라온 거예요. 7대 3 정도의 비율. 자, 그런데 보세요. 교과가 많아요? 종합이 많아요? 종합 많이 뽑죠. 내신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논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점수대로 봤을 때 여기를 볼까요? 수시 정시 비율 보세요. 수시 정시 비율 보세요. 우리 계속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수시 정시 비율 보세요. 정시로 여기 안 쓰거든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경북대를 제외하고는요, 학종하고 교과하고 봤을 때, 자, 여기도 교과 비율이 50% 넘죠. 여기도 50% 가까이 되죠. 종합보다 교과를 많이 뽑아요. 왜요? 내신이라도 좋아라 해요. 내신 안 좋은 애가 서류가 좋으면 이상하대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 교대 가고 싶어요. 네, 교대 같은 경우는 100% 다 종합이에요. 정시에서도 면접 완전 빡세게 보죠. 교직 인적성 면접까지 보죠. 교과 안 봐요. 근데 내신 성적 좋아요. 내신도 좋고 서류도 좋은 친구들이에요. 말도 잘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럼 대입의 흐름 보이세요? 전반적인 흐름? 상위권 대학일수록 종합의 비율이 높다.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올수록 수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교과만 보고 뽑는다. 그런데 교과를 많이 뽑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니? 여기 볼까요? 여기 교과로 가는 친구가 몇 등급대 애들이 갈까요? 교과를 80%를 뽑아요. 이 학교에서. 몇 등급대 애들이 갈 것 같으세요? 내신. 평균 5등급대, 6등급대 애들이 가요. 내신 등급 5등급, 6등급대 애들이요. 5등급대? 5점 몇 등급? 생각해보세요. 내 3등급인데 여기 쓰실 거예요? 안 써요. 3등급, 4등급인데 안 써요. 여기 안 쓰고 싶어요. 4등급 때까지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부벼보려고 해요. 혹은 하나 빠졌네요. 이 지역의 대표대학. 이름만. 네. 자, 이거 빼놨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컨설팅을 이 지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이거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신 1등급대예요. 1점대 중후반까지 1.8, 1.9 괜찮아요. 자, 이런 정도 애들까지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학생부 상황에 따라서 자,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뭘 보느냐? 이 친구들은요,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대 직윤 받을 수 있나? 혹은 연대 고대 추천 받을 수 있는지. 올해부터는 서성급도 다 추천 생겼거든요. 추천 범위, 학교장 추천 여부와 지원 학과. 만약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 쪽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의치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겠죠. 이 지역에도 충분히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차. 우리 남자애들은 어디까지 보내실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대 성적과 부산의 부경대 성적이 비슷하거든요. 두 개 합격시켜놨더니 다 부경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없는 게 좋대요, 아들은. 이런 의견차,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얘네들이 원서를 쓰잖아요. 서울대 직윤 혹은 일반 둘 중에 하나 씁니다. 서울대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그 다음 고대, 연대, 학생부 교과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해요. 1등급 대 애들은. 그 다음 교과는 불안하니까 종합을 써요. 또 교과 종합 같이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애들은 이거 하나씩 꼭 써놔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우리 아이 2등급대가 나왔어요. 와, 열심히 노력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논술 준비 여부까지 생각을 하시면서요. 서울대 일반 쓰고 장렬히 전수합니다.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써봐요. 그 다음 고대 연대 교과는 못 써요. 불안해서. 학종 써요. 그 다음 서성급 학종까지 씁니다. 그 다음 경대 교과 종합 한번 고민하실 거고요. 과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 다음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볼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보통 2등급 때 애들이 그래요. 3등급 때가 되면서 역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목표예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잖아요. 세계 합 6 정도 나오잖아요. 서성 논술 준비할 거예요. 세계 합 6 못 맞춥니다. 3등급 때 애들은. 일반고에서 3등급 때 나오는 친구들은 세계 합 6이 안 나와요. 하지만 목표치가 있으면 좋겠죠.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라고. 쓰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아이들 3등급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중경급의 학생부 종합 많이 써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왠지 내가 다빈치가 될 것 같아요.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이름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많이 써요. 그런데 경희대 레오르네상스가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부여됩니다. 최저 있으면 이제 애들도 못 써요. 겁나서. 자, 그 다음 3등급 때 애들이 자 최저 못 맞추는 친구들이 영대 학생부 교과를 써요. 세계 합 10 정도 돼요. 영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3개의 영역에서 세계 합 10에서 12. 계명대가 세계 합 12에서 15. 이 정도. 수능 평균 4등급 돼요. 이해 가시죠, 대략. 4등급 때들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잖아요. 경북대가 세계 합 8 나오거든요. 경대 학종, 죄송합니다. 경대 AAT를 쓰거나 경대도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붙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썼거든요. 쓰고 떨어져요. 경대는 학종에서 내신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올해부터 수능 최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각 대학의 논술 다 찔러봐요. 4등급 때 애들이. 그리고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친구들은 영대 학종, 계대 학생부 교과 이렇게 쓰더라고요. 대략 이런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급의 앞자리가 들어가는지 이 유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구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경북대 입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저번에 저희가 의치 설명하면서 의대 치의과 이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선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수시에서. 저는 이거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아유, 우리 아이 최저 못 맞추고 내신만 좋아요. 그럼 진짜 걱정하셔야 돼요. 기준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기준선 잡고 움직이는 게 정말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정시 기준선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시 올인하는 파? 내신 1.0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디를 쓰실 건데요? 내신 1.0 나와도요. 서울대 못 써요. 최저 못 맞춰요. 그럼 어디 쓸까요? 한양대 써요.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경북대는 의치 수능 최저 되게 높고요. 세계 합 3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봐주세요. 자, 뭐 저번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예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30명 모집이었습니다. 230명이 지원했어요. 많이 지원했죠. 7대1 넘어가요. 7.67대1의 경쟁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0명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한 애가 몇 명이에요? 74명이에요. 230명 중에서. 실질 경쟁률이 지금 2.47대 1로 떨어졌어요. 3분의 1은 못 맞춘 거예요. 3분의 2는 못 맞춘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꾸 제가 자연계열만 말씀드렸는데 인문계열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보세요.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면 뭘 봐요? 내신 성적만 보죠. 내신 성적만 봅니다. 27명 모집에 190명이 지원했어요. 19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경영학과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이거든요. 세계합 6을 충족한 애가 몇 명이에요? 50명이었어요. 190명 중에 다 날라갔죠. 그런데 이거 생각하세요. 아까 경북대는 상위권 애들도 쓴다고 그랬죠. 경북대 쓰고 다른 데 서울도 썼어요.
경북대랑 아까 서성도 가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 명이 빠져나갔어요? 22명이 빠져나갔어요. 중부합격 나왔잖아요. 다 빠졌어요. 그랬더니 50명 중에 40등까지 합격을 했네요. 최저 맞춘 애들 중에서 대다수가 합격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세계합 6이면은 세계합 6,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세계합 6이잖아요.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이에요. 최저 맞추는 게. 거기도 최저 맞췄으면 여기도 최저 맞췄고 중복 합격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3개 다 합격하면 행복한 고민 하셔야죠. 갔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기죠? 빈자리 생겨서 얘들 계속 추가 돌리는 거예요. 최초 합격자 중에서 최초 합격자 27명이었겠죠. 죄송해요. 자, 최초 합격자 27명 나왔습니다. 보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27명 중에서 예비 번호 22번까지 들어갔어요. 50명 중에 49등까지 합격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입학자는 18명밖에 안 돼요. 왜요? 갔죠. 이거 최저를 맞췄는데. 그랬더니 합격자 평균 등급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2.93이에요. 아니 1등급 안 받으면 경대도 교과 못 간, 이거 아니잖아요. 최저 못 맞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합 6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머지 학과들은요. 통계학과나 신소재공학과 얘네들은 세계합 8이에요. 경대 상위학 가면 세계합 6이었어요. 경영대학교, 경영대나 행정학과나 사범대. 최저 못 맞추는 거예요. 내신 보세요. 3.132 꼴등도 아니에요. 70%의 성적이 70%니까 18명 중에 70%는 몇 등이죠? 한 13등, 14등? 아이의 성적이 3.13이래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이 아니라. 이제 내신 좀 아시겠어요? 하나 더. 사범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범대 같은 경우도 경영대도 세계합 6이었잖아요. 자, 사범대도 세계합 6이에요. 사범대 세계합 6인데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과학 교육과 3명 모집이었어요. 25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25명 중에 최저 맞춘 애가 몇 명이에요? 경쟁률 1대1입니다. 최저 맞춤 합격이에요. 평균 등급 3.00 나왔네요. 가정교육과 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했습니다. 엄청 많이 지원했죠? 최저 맞춘 애가 아무도 없어요. 입학자 0명입니다. 가정교육과는 아마 수시에서 지금 3년, 4년째 없을 거예요. 입학자가. 다 정시로 이용시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합 6을 맞췄는데 장래희망이 가정선생님이겠어요? 더 높은 데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계합 6이면 여기만 맞춘 게 아니잖아요. 서성 논술 다 맞추고 다 했잖아요. 특히나 가정교육이면 여학생일 확률이 높은데 여학생 2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다 세계합 6인데요. 수능 최저가. 그쪽으로 갔겠죠. 그 정도로 수능 최저가 무서운 거예요. 최저를 먼저 맞추세요. 확률이 3배로 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와 내년에도 바뀌어요. 자, 내년에 바뀌는데 보세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작년처럼 세계합 6 나오고 막 세계합 7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학생부 교과, 논술 이렇게 적용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에 플러스 1 합니다. 자, 그 다음 내년에 바뀐대요. 와우, 이제 경상대학도 세계합 6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 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국수 영탐 중에서 2개 합 5를 맞추래요. 이 정도는 맞추겠지. 아니요. 네.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이걸 맞추잖아요. 여기 안 와요. 여기 안 오겠죠.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소하잖아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등급 안 나와요. 수능, 모집 단위 많아야 등급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학교 내신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350명, 400명 전교생 그랬거든요. 요즘 300명이 안 돼요. 내신 등급 안 나와요. 수능도요. 60만이 치다가 지금 45만 정도 봐요. 1등급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최저 가지고 지금 대학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경북대학교에 영어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대요. 그래서 경북대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합격자 중에서 신입생 중에서 수능에서 영어 3등급 미만의 친구들을 데려다가 별도의 영어 교육을 실시를 수업을 못 따라오니까요. 최저를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최저가 없었으니까 막 그런 애들이 몰린 거죠. 학종에도 최저를 뒀습니다. 연대도 최저를 다 없앴다가 다시 연대 최저 부활했습니다.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그리고 이걸 충족하는 순간 정말 수월해집니다. 우선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빼고 탐구까지 다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1학년 때부터 국수, 영, 3과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급 관리 해주세요. 처음에 당연히 1등급 안 나올 수도 있고요. 5등급 나왔어요.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번에 4등급, 그 다음번에 3등급 계속해서 목표치를 주시면서 고3 때까지 쭉 꾸준하게 끌고 가주세요. 진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신하고 수능 차이. 수능은요. 문제 많이 푼 친구가 이겨요. 재수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예요. 내신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아까 중간 기말 수행 막 해야 되잖아요. 수능은 닥치고 문제만 많이 풀어도 돼요. 정시파 친구들, 정시로 대학 가겠다는 친구들 수능 준비 안 해요. 문제 안 풀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엄마 나 정시로 대학 갈래. 그러면요. 최소한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 2가지 교재를 최소한 3회독 이상씩 풀어야 되거든요. 3번 이상씩. 정시파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제발 문제 많이 풀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모의고사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입니다. 자, 수능 한 10분 정도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올해 달라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2과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가 됐어요. 자, 공통과목 국어는요.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독서, 문화 이 2과목은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이는 언어와 매체든 다 괜찮습니다. 대학에서 막아놓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었을 때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교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로 가야 돼요. 어떤 게 유리해요?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공통과목 다 맞추고 나서 말씀하세요. 왜요? 공통과목 30문제 중에 공통과목 몇 문제예요? 22문제예요. 선택과목 8문제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선택과목과 공통과목 비율이 대략 75대 25 정도의 비율. 공통과목 한 74, 선택과목 26점, 100점 만점 중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수학은 2점, 3점, 4점짜리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처음인가요? 제 설명에 처음 들으시나요? 수학은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0문제에 2점짜리,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2점짜리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30문제 중에? 2점짜리, 2점. 쉬운 문제 같죠, 왠지?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와요. 3점짜리가요? 1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2점, 3점 다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48점 나왔습니다. 4점짜리가 13개가 나와요. 그럼 4점짜리 문제를 몇 개를 더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처럼 합쳐지기 전에 작년까지는요. 이과 애들, 자연계열 애들의 수능에서 항상 원점수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이었어요. 4점짜리 2개까지는 1등급을 줘요. 인문계열도 거의 92. 자, 인문계열은 1등급 커트라인이요. 좀 더 낮아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88이요. 4점짜리 하나 더. 4점짜리 문제를 몇 개를 더 맞추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자료집 같이 봐주세요. 수능 성적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 3가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준점수는 이렇게 산출을 해요. 자, 그런데 100분위 같은 경우는 100분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아이 밑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등급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게 뭐냐면요. 국어, 수학 영역에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점수를 산출하는지. 그런데 산출 방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냥 성적표 주는 거 받으시면 돼요. 근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선택 그 목적 조정 원점수가 들어가는데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한답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보셔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이것만 봐주세요. 배점 비율대로 가중치를 줘요. 근데 배점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공통 과목이 74, 75, 24, 선택 과목이 24, 25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배점 비율대로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 그럼 공통 과목 잘 본 친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이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자, 밑에 예시 한번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 같은 선택 과목을 택한 자, 우리 아이랑 다른 친구랑 둘 다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요. 둘 다 원점수 90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공통 과목 70점, 수 1, 2에서 70점 받고요. 선택 미적에서 20점 받았대요. 그래도 90점 나오죠. 그런데 다른 친구는 공통 과목 65점이 나왔어요. 선택 과목 25점, 그래도 90점 나왔죠. 자, 그랬는데 곱하죠. 최종 표준 점수는 어때요? 배점 비율이 큰 공통 과목 음료수를 높게 받은 A가 B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선 지금 예비 고1 상황에서 포인트는요. 공통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시면서 준비시키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제가 아까 웃으면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하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공통 과목부터 다 맞추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 1, 2를 다 맞추고 나서 움직이세요. 심화까지 다. 미적분, 기하. 미적분은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내신 딸 때.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자, 유불리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수투까지 상태가 괜찮으면 미적분 가도 큰 문제 없어요. 혹은 우리 아이는 도형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기하로 가셔야죠. 아이마다 다른 거죠. 지금 준비시키시는 입장에서 어찌됐든 자연계열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예비 고1이니까 자연계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해 주세요. 자연계열 생각하시잖아요. 미적분까지는 보셔야죠. 왜요? 내신 안 보실 거예요? 대신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수일, 수위. 수일, 수위는 정말 많이 보세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 희망하시면요. 앞으로 남은 8개월간 내년 3월달까지 수학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뭐 학원이든 과외든 뭐든 다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혼자 문제 푸는 양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학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학은요. 1년 보셔야 돼요. 문제 푸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그 30번 애들 진짜 엄청나게 틀리는 30번 문제 같은 경우 아이들이 준비를 할 때 하루에 2문제씩 풀어요. 매일. 근데 그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대요.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심화 문제까지 좀 다뤄봐야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내년 3월부터는 다 같이 바빠요.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특히 오늘은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아버님들 중학교 때 뇌를 비워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8개월간 좀 많이 시켜두시잖아요. 지금부터 8개월입니다. 딱 7월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딱 같이 플랜 짜셔가지고 입학 전까지 우리 아이 특목자사 안 갈 거야. 과감히 그냥 고등 준비시키세요. 출발선이 달라지잖아요. 8개월이에요. 240일이요. 그 정도면 뭐 해도 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보는 거 말고요.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도 2,400문제입니다. 그 정도도 안 하고 좋은 등급, 좋은 대학 가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00문제씩 푸세요. 그럼 24,000문제예요. 중학교 때 성적, 어우, 네. 상상이죠. 자, 그 다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가면요.
자, 수월하게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의치약수 계열을 희망하시면은요, 자사고 일반고 다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의치약수 계열은 무조건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이 중요해요. 이제 오늘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해 가시죠? 최저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자, 인문계열을 가고 싶다.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을 갈 거예요. 인문계열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 상관없이 대학을 높게 보내세요, 그냥. 어문계열도 괜찮아요. 그냥 대학 높게 보내시는 게 맞아요. PD가 꿈이에요? 신방과? 아니에요? 우선, 네. 어문계열이라도 대학을 높게 가시는 게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이렇던 실사례가 많은데 성균관대, 서강대 막 방송 쪽으로 일부러 거기 신방과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반수했어요, 다. 차라리 학교를 옮기겠다고. 연고대 어문계열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대 어문계열과 서성 신방과 합격을 했는데 자기의 꿈은 PD라며 신방과로 빠졌던 우리 대다수의 친구들이 반수를 결심하고 다 따라갑니다. 학교 높게 가시면 맞아요. 문과 친구인데 부모님이 봤을 때 인문계열이에요. 너의 장래희망이 뭐니? 몰라요. 닥치고 공부하러 가세요. 무조건 대학 하나로. 어문계열도 상관없습니다. 어문계열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학과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외대 같은 경우는 브라질어과, 포르투갈어과라든가 뭐 이란어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 취업이 문제예요. 이란어과 보내세요. 100% 취업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란어과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스카웃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업 쪽이죠. 주로 파견은 나가겠죠. 생사 유부는 좀, 네. 네? 외대요. 한국외대. 한국외대 이란어과나 포르투갈어과도 되게 유망하고요. 포르투갈어과 브라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진짜 이란어과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걔는 이미 S기업에 3학년 때 특채돼가지고 학교에 장학금 받고 어학연수 갔어요. 근데 생사 유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제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문계열은 무조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국제어도 좋고 무조건 대학을 높게 가는 방향, 이거 생각하시면서 준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 자기 입장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이런 정량적인 성적과 더불어서 학생부 관리, 뭘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이게 내 목표가 높을수록 다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점점점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집에서 가까울수록 편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시면 됩니다. 집 근처 대학을 보내실 거면 정말 대학교 생활 빡세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예비 고유 설명회를 들으실 정도로면 목표치가 높잖아요. 스카이 서성하니급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내신 성적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8개월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수능, 모의고사, 고1 때부터, 고1 때 우리 아이가 퍼펙트하게 5등급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왜요? 1년에 4차례, 고2 때 4차례. 조금씩만 올려보세요. 고2 겨울 때까지 어떻게든 하나씩이라도 올려보세요. 하면 올라가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 2 때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철저한 내신 관리 필요할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 뭐라고요? 난 너희 대학교, 너희 학과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 어떻게 어필한다고요? 그냥 그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뒤져보세요. 교육과정. 나 이런 과목들 공부할 수 있다. 학생부 관리는 양보다 질입니다. 막 비교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죠? 공부하세요, 그냥.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난 뭐로 할까?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은 나중에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서 하시면서 원서를 쓸 때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네,
아예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관리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요. 수시는 준비된 자를 위한 선물이래요.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시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반면 정시는 포기하지 않은 자를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물고 늘어지는 끈기 있었으면 좋겠고요. 옆에서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셨을 때 많이 격려 응원해 주시면서 그냥 닥치고 좀 문제 풀라고. 엄마 너 공부 잘 안 돼. 그냥 문제 풀라고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해설자로 베끼라고 하세요. 그냥.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엄마 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다 드릴게요. 오늘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